모두가 잠든 늦은 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어느 한적한 주택가에 강도가 침입해서 집에 혼자 있던 여성을 칼로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건 당일 범인이 피해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카메라로 찍은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53세 캐시 블레어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타마락 트레일에 아들 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타고났던 그녀는 지역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성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딴 후 오스틴에서 기독교 합창단의 책임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열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이혼을 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음악의 도시로 알려진 활기차고 정열적인 오스틴에 사는 것을 캐시는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늦은 저녁, 아들 조는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캐시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조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동이 트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지럽혀져 있는 집을 보고 놀란 조는 안방으로 뛰어갔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어머니 캐시를 발견합니다. Hey, I need you to come to my house right away. What's happening there, sir? I think my mom is dead. There's a lot of blood. He's someone broke in and killed my mom. Joe, what's your mom's name? Her name is Kathy Blair. 범죄율이 낮고 평화로운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자 이웃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른 아침에 캐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평범한 집들 중에 하나였던 눈에 띄지도 않는 캐시의 집이 범인의 표적이 되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캐시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서랍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아 범인이 귀중품을 찾기 위해 온 집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53세 캐시 블레어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을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생긴 상처로 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녀는 침입자와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시작된 다량의 혈흔으로 그녀가 바닥에 떨어져 숨질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몸을 마구 칼로 찔렀으며 마지막으로 목을 그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에는 뚜렷한 혈흔이 있었고 흥건하게 피가 묻은 손으로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켰을 것으로 수사관들은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랍들과 여러 물건들의 캐시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방에 몰래 들어와서 그녀를 죽인 후 피가 묻은 손으로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뒤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시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을 빼고는 범인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신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범인을 목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로브 리브이며 캐시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캐시가 살해당한 2014년 12월 6일 새벽 1시 30분경 로브는 자신의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구입한 열감지 카메라로 밤에 움직이는 동물을 찍기 위해 모두가 잠이 든 컴컴한 밤에 길에 서서 동물들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한참을 움직이고 있는 사슴을 찍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거리로 들어왔고 캐시집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롭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와 차를 줌으로 당겨서 찍었고 다른 곳에 카메라를 돌려 사슴을 찍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롭은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계획했던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그는 캐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 자신이 카메라로 목격했던 장면들이 소름 끼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찍었던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사람이 캐시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차의 번호는 무엇인지, 차 안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떠한 종류의 차를 타고 왔는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영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캐시 사건이 일어나고 9일 후인 2014년 12월 15일 캐시의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던 집에서 노부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64년 된 83세 빌리와 85세 시드니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은퇴한 후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던 간호사 다오 커트롤라는 약속한 대로 12월 15일 아침에 부부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오는 문고리가 부셔져 있고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다오는 노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은 강도가 든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고 침대 위에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시드니를 보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집안 전체에 뒤진 흔적이 있었고 귀중품이 사라졌으며 노부부는 잔인하게 맞고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 시신 중 한 구의 눈에 칼이 꽂혀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너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모습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행 현장의 모습은 캐시의 사건과 소름 끼치게 흡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캐시와 노부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밝혀졌으며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캐시 집에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관리하러 오고 있었던 팀 팔렌이라는 사람을 조사해보라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고 이상했으며 거칠고 무례했다고 말합니다. 팀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결과 마약, 폭행 및 귀중품 절도 등으로 총 25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은 수소문 끝에 팀이 묵고 있는 모텔을 알아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팀은 캐시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사건 당일에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이 팀에게 묵고 있는 숙소를 둘러봐도 되는지 묻자 그는 아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한 후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다음날 수사관들은 모텔을 다시 찾아가 팀의 숙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팀의 아내는 남편은 외출해서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을 찾는지 궁금해하는 팀의 아내에게 타마락 테일러에서 일어난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해된 노부부와 교회에서 만나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수사관들이 숙소 안을 수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고 수사관들은 전당포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목걸이 펜던트를 맡기고 약 26만 원을 받은 영수증으로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2014년 12월 6일 바로 캐시가 살해당한 날과 일치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펜던트는 캐시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한 팀의 누나가 그린색의 토요타 세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팀이 전당포에 갈 때 이 차를 타고 간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브의 열감지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의 차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과학수사국으로 견인해 갔습니다. 차의 조수석 바닥에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감식 결과 피해 주인은 캐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강력한 용의자인 팀을 보호관찰 위반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한 후 3명의 살인 사건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수사관은 팀에게 당신이 캐시를 죽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추궁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했지만 팀은 끝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팀에게 그럼 누가 죽였는지 물었고 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동안 머뭇거리며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던 그는 션 겐트 베날카자라는 사람이 캐시와 노부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UT 오스틴 대학교에서 생물학으로 학사를 받았으며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모범 시민으로 오스틴에서 4시간 떨어진 갤버스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학창시절 그는 튀지 않는 조용하고 성실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인 션이 팀 같은 전과자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은 팀이 애꿎은 사람의 이름을 대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 수사관은 션을 만나러 갤버스턴으로 가서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그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We're investigating a murder in Austin, and in particular, we're looking at Tim Parlin as the person that we believe committed the murder. I'm completely in the dark on this. Who was murdered? 그는 누나가 오스틴에 있는 팀의 조카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팀을 알게 됐지만 그와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션에게 언제 오스틴에 갔었냐고 물었고 그는 저번 달에 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션은 2건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교롭게도 오스틴에서 팀 팔렌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팀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며 자기는 함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말했던 그는 팀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팀이 물건을 훔치러 캐시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은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So where are you sitting in the car? Passenger seat. 수사관은 션에게 조수석 바닥에 피가 있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Came back with a sack, had blood on it, threw it in the passenger floorboard, and I took a peek at it, had jewelry in it, and I didn't want anything to do with it. When did you figure out that it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murder? The fact that it had blood on it was not a good sign. 그렇게 4시간 동안 취조를 받던 션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션이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담당 수사관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100번도 넘게 돌려봤었던 동영상 속의 남자의 그 특유의 건방지고 기분 나쁜 걸음걸이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션은 팀의 강요에 못 이겨 반강제적으로 캐시 집에 들어가서 주얼리를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캐시 집의 잔디를 관리했던 팀은 그녀가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쉽게 집안에 침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션은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캐시 몰래 주얼리만 훔쳐서 나왔으며 나중에 팀이 그녀의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가 살해당한 것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Maybe he went back? I don't know. But I didn't kill her. 하지만 수사관은 션이 물건을 훔치고 나올 때 캐시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조명 스위치를 올렸을 때 범인의 손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었으며 주얼리를 찾기 위해 빼낸 서랍들에도 혈흔이 여러 곳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물건을 훔친 사람이 캐시를 죽인 게 틀림없으며 거짓말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팀을 추궁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자기가 캐시를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She woke up, she lunged at me, grabbed the knife, started trying to wrestle it out of my hand. And then it was a struggle, and I stabbed her in the neck. I didn't even want to do it. It was. 목격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 용의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팀에게 주얼리를 훔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수사관들은 노부부도 살해했는지 션에게 물었지만 캐시의 살인을 인정한 후부터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션은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션이 경찰서에 신고했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팀은 션이 모든 범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은 그를 캐시 집과 노부부의 집으로 데려다준 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팀의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션이 노부부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션은 캐시 살인에 대한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DNA의 재검사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재판은 계속 지연됐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인 2018년 4월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열감지 영상을 찍었던 로브 리브는 증거를 들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는 영상에 찍힌 사람이 차에서 나와서 캐시 집 쪽으로 향했고 그 사람은 바로 션 겐트 베넬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Ultimately, the defendant tells the police that he went into Kathy Blair's room, that she had been asleep, he had a knife out, she lunged at him, they fought over the knife, and he stabbed her in the neck. 그리고 션이 갤버스턴 경찰서에서 5시간 동안 취조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션의 변호 측은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션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I felt like I had to confess to this crime that I didn't commit, and if I didn't, the questioning was just going to continue. All right. Sean, did you go into Kathy Blair's home? No, I did not. Have you ever gone into her house? No, I have not. Did you kill Kathy Blair? No, I did not. 또한 션이 경찰서로 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의 그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션은 팀 팔렌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의 의견 충돌로 션의 죄에 대한 법적 판결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3명의 지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정하고 션을 그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 사악한 범행을 저지른 팀 팔렌은 3명의 살인 죄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9월 캐시 블레어를 살해한 혐의로 션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션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보였던 몸짓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그가 살인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치 칼을 손에 쥐고 목을 긋는 듯한 동작을 보였고 이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을 기억해내며 자연스럽게 나온 동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그곳에 있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을 션은 알고 있었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